안녕하세요. 건방진 리뷰의 이건 황지연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갑니다. 참, 이 웃음의 의미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요.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끝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거의 뭐 상암 쇼크다라고 할 정도로 0대 0. 사실상 패배와 다름없는 그런 무승부고요. 근데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무승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짜 경기 내용도 그렇고요. 경기 결과도 그렇고요. 상당히 조금 어이없는 무승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뭐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느꼈는데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방재현 분석가님께서는. 네, 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비겨서는 안 될 경기였는데 무조건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첫 경기부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뭐 경기력이나 경기 내용을 떠나서 그냥 처음 시작하는 자리였고 3차 예선도 첫 시작이었고 홍명보 감독하고 대표팀도 다시 첫 시작이었고 무조건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거기에 맞춘 준비를 못하고 경기 결과가 이렇게 무승부로 끝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화두로 일단 준비입니다. 준비. 어, 선수들의 준비 상황이 과연 괜찮았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이 고려를 했었을지 좀 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손흥민 선수의 그 무릎 트래핑 그 장면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일요일 날에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 날에 뉴캐슬에서 경기를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네, 선수단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내려왔겠죠. 그럼 보통 저기 한 4시,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한 3시 반, 4시 정도에 경기가 끝나고, 현지 시간으로 뭐 4시 반, 5시 정도에 비행기를 타면,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6시에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내려와서 오후 한 8시, 뭐 9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갔을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분명히 필요한 상태에서 피로가 엄청 쌓였을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손흥민 선수가 보통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녁 출발 비행기거든요. 출발해서 화요일 날에 화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쉬었을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하루 훈련하고 바로 경기에 들어오는. 근데 이게 비단 손흥민 선수만의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특히나 유럽파 선수들이 대부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코칭 스태프 쪽에서 이 선수들의 몸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밀하고 정말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졌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부분도 이제 코칭 스텝이나 아니면은 이제 구단의 팀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첫 번째 상대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경기 준비를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났거든요. 예, 오늘 경기를 음, 전체적으로 경기 준비가 덜 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후반전에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전반전에는 아무런 어떤 걸 준비했는지 알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뭐 시간이 짧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선수들이 컨디션이 다 안 올라온 것도 이해는 하지만 뭐 A매치 이렇게 이런 스케줄로 하는 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은 항상 이렇게 경기를 해왔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홈에서 치르는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지 좀 준비한 모습을 보여줬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는 어, 팔레스타인이 아까 기자님이 뭐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이 우리 조에서 지금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홈 경기였고 그러면은 경기를 좀 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경기 초반부터 좀 템포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공격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같은 자원을 가지고 감독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전술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전반전에는
뭔가,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맡기는 모습이랄까. 이러면 솔직히 클린스만 감독 때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선수들한테 쉽게 말해서 저런 오늘 경기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는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강인이한테 패스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강인 선수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감독님 강인이한테 패스해. 강인아 해줘. 뭐 거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약속된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냥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에만 맞추는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 전반전에는 엉망의 경기를 한 거죠. 사실 팔레스타인이 분명히 피파 랭킹도 떨어지지만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팀이고요. 이런 팀은 상대로 좀 뭐 감독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깔고 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무시? 아니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예, 약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소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했는데 실상 맞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스텝이 엉키게 되고, 전반전에는 그렇게 해서 전반전을 망쳤어요. 근데 이제 네, 후반전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몇 번의 찬스를 놓치니까 이제 그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함 맞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경기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팔레스타인이 2차 예선을 보면은 그러니까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니었거든요. 뭐 전력은 한국보다 한참 아래 있는 팀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2차 예선 때 호주랑 같은 조였고 6실점을 했습니다. 6경기에서. 근데 그 6실점 중에 5실점을 이제 3차 예선 통과가 확정된 다음에 호주랑 마지막 경기에서 0대5로 지면서 5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 5경기에서는 1실점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니었는데 오늘 한국의 후반전에 한국이 좋은 공격을 보여주면서 이제 반대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공격을 전반전부터 펼쳤어야 팔레스타인도 저 내려가게 되고 이제 수비도 더 처지게 되고 수비도 지치게 되고 그러면서 후반에 좀 더 크랙이 생기고 찬스가 생겼을 텐데 이미 전반전을 잘 막고 나서 후반전에 한국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또 그 상황에서 골키퍼의 선방이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고요. 이제 반대로 한국 선수들은 굉장히 오늘 경기장 분위기도 그랬었고 홈이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였을 거고 예. 그렇죠. 그게 결국 경기 막판에 한 80분 이후에는 선수들이 진짜 그 처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뭔가 승리에 대한 처절함보다는 오늘 경기 망했다. 그렇죠. 지면 안 예, 된다. 그리고 예,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모습이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경기를 가지고 가는 경기 플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은 네. 이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사자는 작은 영양 한 마리를 잡더라도 모든 것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걸 너무 만만한 토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려고 했다가 결국 큰 코 다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오늘의 전술을 살짝 살펴보면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빌드업 그리고 라 볼피아나 나왔나요? 어떤 분은 보니까 라 볼피아나 전술을 이게 라 볼피아나가 아니라 나 볼피아나 포르피아나라고 할 정도로 뭔가 조금 변종만 울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술적 물론 이제 상대가 너무 이제 이렇게 뒤에 꽉 웅크리고 있었으니까 전술적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크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술적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예, 저 또 경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뭐 라비올 피아노를 떠나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기에서 전혀 전략적인 전술적인 준비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또 기자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가지고 좀 길게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크로스 올려주는 모습 그런 게 좀 패턴화된 플레이였지 그 외에는 뭔가 준비된 것보다는 그냥 선수 개개인한테 개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후반에서 빌드업할 때 오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 아시안컵 때 우리나라가 계속 문제로 지적받았던 그 라인 간의 간격 오늘도 계속 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라인은 벌어져 있고 빌드업할 때 패스 경로가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선수가 그냥 무리하게 드리블하다 뺏기고 그러면 다시 상대한테 뭐 3대3 아니면 3대4 역습 찬스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오늘 경기에서 뭐 공격은 후반전에 그래도 찬스를 만들었고 상대의 선방도 있었고 결국은 골을 못 넣어가지고 뭐 칭찬을 할 수는 없지만 공격은 크게 불안한 모습까지는 아니었는데 수비는 정말 이대로 하다가는 남은 원정 경기나 남은 3차 예선에서 이제는 정말 조가 생각보다는 괜찮게 짜여져서 뭐 여론이 안 좋고 어떤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월드컵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 보면서 작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월드컵을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 늘어났습니다.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고요. 우리가 지금 3차 예선인데, 지금 우리 조에 6개 팀이 있습니다. 이 조에서 상위 2개, 그러니까 1위, 2위를 하게 된다면, 바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나머지 팀들이 다 중동 팀이기는 하지만요, 이라크,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앞서는 전력이기 때문에 설마 1, 2위 안에는 못 들겠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경기력 가지고는 정말 월드컵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답답한 경기력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비 자세, 그리고 뭔가 너무 중구난방 같은 느낌의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참 어이가 없고, 그 수비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김민재 선수 있고, 김영건 선수 있고, 센터백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선수들, 뭐 센터백도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이 넓어진다라는 것,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뭐랄까요? 좀 타이트하지 못하고 뭔가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중간이 뻥 뚫려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그냥 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더 치중하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수비할 때도 아니면 공격을 할 때도 라인을 끌어올릴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조금 더, 뭐,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첫 번째 경기한 준비 시간이 길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은 이후에 팀을 구상할 시간은 충분했지만,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실제로는 한 이틀? 뭐, 이틀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완전체 부분은, 시간으로 가자면 한 하루 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이제 곁다리로 제가 혼자 하는 생각이긴 한데 오늘 선수들이 홈에서 치른 경기였지만 아마 홈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부담도 컸을 거고 경기장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오만전 때는 오히려 원정에서 조금 더 마음 편히 경기를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의 역할 중에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분명히 감독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뭐 감독도 그렇지만 선수들도 뭔가 이 어수선한 대표팀 분위기, 축구협회 분위기 때문에 쫓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비단 홍명보 감독 개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리더십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금 결자 해지를 해가지고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위에 있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경기 보면서 하하하 호호호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공감 능력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의구심이 예, 들 정도로 정말 아쉬운 모습이었고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조금 더 선수들이 편안하게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경기 뭐 이렇게 끝났고요. 혹시 또 뭐 더 분석할 만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뭐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저는 후반전에 그래도 한 가지 좀 긍정적이었다기보다는 좀 희망 회로를 돌렸던 부분이 저는 오히려 오늘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또 한 빅찬스 2개 정도를 놓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좀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른 공격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그렇게 빅찬스를 놓치고 첫 경기를 이렇게 그르쳤으면은 팀 분위기도 그렇고 여론에서도 굉장히 문매를 맞을 수 있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예, 굉장한 팬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전화위복해가지고 예, 다음 경기 때는 좀 더 팀 전체적으로 투지 있는 모습과 팀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강인 선수 킥은 정말 예, 킥 하나만큼은 월드 클래스로 예. 칭찬받아도 예,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사적을 덧붙이자면 이강인 선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을 차라리 그쪽 말고 차라리 중앙 쪽으로 옮겨가지고 패스를 좀 더 마음대로 뿌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뒤에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보디가드처럼 만드는 것도 전술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리켈메와 그 아이들 뭐 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강인 선수의 패스킬이라든지 킥 능력은 정말 월드클래스급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 이강인 선수를 측면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아예 중앙으로 배치를 해서 마음대로 볼을 뿌려라. 그 대신에 뒤는 우리가 커버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은 오늘 정말 아쉬운 경기였는데, 네. 뭐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쉬운 경기였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대표팀 5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또 현장에 5만 현장으로 가서 취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방진 리뷰의 이건, 황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